그의 겨울 백두산 자락에 몰아친 혹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얼려버릴 듯했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렸고 숲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 속 외딴 통나무집 하나가 조용히 눈 속에 묻혀 있었다. 이곳의 주인 한지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숲과 눈과 바람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3년 전 그는 군 수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훈련 도중 큰 사고를 겪었다. 그의 손에서 죽어간 군경과 동료의 마지막 숨결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집에서 그는 고요함만을 친구 삼아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온도는 영하 20도를 훌쩍 넘겼고 바람은 지붕을 덮친 듯 거세게 불어왔다. 지호는 벽난로 앞에서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불이 튀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가. 창문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희미한 신음. 마치 살려달라는 절박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순간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냉수가 다가온 걸까? 아니면 다친 짐승? 그는 재빨리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손전등을 챙긴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눈 덮인 문 앞에는 2마리 늑대가 서 있었다. 한 마리는 크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 작았다. 둘 다 말라붙은 털 사이로 얼음이 엉켜 있었고 입김은 하얗게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지온을 멈춰 세운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사납거나 공격적인 기색은 없었다. 대신 절망이 있었다. 작은 늑대는 뒷다리를 질질 끌며 피를 흘리고 있었고 큰 늑대는 그 앞에 서서 지온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언의 간청이었다. 설마 지온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상식이 말리는 상황에서 그는 문을 활짝 열었다. 두 늑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경계도 포효도 없이 그저 천천히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들은 곧장 벽난로 앞으로 가 몸을 웅크렸고 지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야생 동물들은 단순히 추위를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드물게 비추는 햇살이 얼음 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다.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그는 제일 먼저 벽난로 근처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2마리 늑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다친 늑대는 전날보다 훨씬 안정돼 보였다. 신음도 줄고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 지호는 가벼운 아침을 준비한 뒤 더 많은 장작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 바깥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하늘은 조금 맑아진 듯했다. 눈밭 위를 걸으며 그는 짧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그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그것은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곧 눈 위에 찍힌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새로 쌓인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자국은 단지 몇 분 전 누군가가 지나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호는 경계심을 품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나무 뒤에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회색 롱패딩에 두꺼운 목도리와 모자까지 뒤집어 쓴 작고 말라 보이는 여성이었다. 얼굴의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뚜렷했다. 예리하고 초조하고
어딘가 간절했다. 누구세요? 지훈이 물었다. 여인은 천천히 나무에서 나와 두 손을 들며 말했다.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두 마리 늑대를 찾고 있어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뭐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마리는 오른쪽 뒷다리에 부상이 있죠? 다른 한 마리는 항상 그 곁을 지키고 있고요. 이름 모를 긴장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저는 윤세진입니다. 백두산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송신기를 부착한 늑대 무리를 추적 중이었는데 최근 폭설 이후 두 마리의 신호가 이 근처에서 끊겼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까봐 계속 찾고 있었어요. 지우는 말이 없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늑대들의 행동,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서로를 보호하려는 모습. 모두가 그저 야생의 본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들, 지금 이 집에 있죠?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날 믿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드물게 비추는 햇살이 얼음 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그는 제일 먼저 벽난로 근처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두 마리 늑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다친 늑대는 전날보다 훨씬 안정돼 보였다. 신음도 줄고 움직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다. 지호는 가벼운 아침을 준비한 뒤 더 많은 장작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 바깥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하늘은 조금 맑아진 듯했다. 눈밭 위를 걸으며 그는 짧은 평온함을 느꼈다. 그러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그는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그것은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는 곧 눈 위에 찍힌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새로 쌓인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자국은 단지 몇 분 전 누군가가 지나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지호는 경계심을 품고 발자국을 따라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나무 뒤에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회색 롱패딩에 두꺼운 목도리와 모자까지 뒤집어 쓴 작고 말라 보이는 여성이었다. 얼굴의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눈동자는 뚜렷했다. 예리하고 초조하고 어딘가 간절했다. 누구세요? 지훈이 물었다. 여인은 천천히 나무에서 나와 두 손을 들며 말했다.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두 마리 늑대를 찾고 있어요.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뭐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마리는 오른쪽 뒷다리에 부상이 있죠? 다른 한 마리는 항상 그 곁을 지키고 있고요. 이름 모를 긴장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 저는 윤세진입니다. 백두산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송신기를 부착한 늑대 무리를 추적 중이었는데 최근 폭설 이후 두 마리의 신호가 이 근처에서 끊겼어요. 그 아이들이 살아있을까봐 계속 찾고 있었어요. 지우는 말이 없었다. 이제까지의 모든 의문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늑대들의 행동,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서로를 보호하려는 모습. 모두가 그저 야생의 본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들, 지금 이 집에 있죠?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날 믿는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할 겁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윤세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집으로 향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긴장과 기대 사이에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따라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내부는 여전히 장작불의 온기로 가득했고 두 마리 늑대는 이전처럼 벽난로 옆담요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낯선 기척이 느껴졌는지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작은 늑대는 아직 피로해 보였지만 큰 늑대는 즉각 몸을 일으켜 윤세진을 응시했다. 포효도 없고 으르렁거림도 없었다. 그저 눈빛이 바뀌었다.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인 그 늑대는 동생 앞에 서서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자와 장갑을 벗고 바닥에 천천히 앉았다. 몸짓은 낮고 부드러웠고 말투는 조용했다. 기억하니? 나야. 세진이. 예전에 병원 텐트 안에서 너를 돌봤었지. 그녀는 손바닥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다. 야생동물을 다룰 때의 기본 제스처. 지훈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늑대들의 반응을 살피며 말없이 곁에 앉았다. 처음에는 움직임이 없었다. 그저 침묵. 그러다 다친 늑대가 작게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금세 휘청거리며 다시 쓰러졌고 큰 늑대는 서둘러 다가가 머리를 받쳐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늑대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었다. 허락을 구하는 듯한 조용한 요청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응답. 세진은 조심스레 다가와 다친 늑대의 붕대를 풀고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감탄하듯 말했다. 정말 잘 처리하셨네요. 감염도 없고 부기도 많이 빠졌어요. 그녀는 지훈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날 기억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경계를 풀고 다시 몸을 둥글게 말아 잠들려는 모습을 보며 그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그들과 자신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겨났음을. 밤이 깊어지자 세진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그녀는 벽난로 근처의 늑대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 구조팀이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시설로 데려가 정식으로 회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로는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간단히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셔야 할 겁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밤이 깊었다. 눈은 그쳤지만 숲속은 여전히 고요하고 차가웠다. 오두막 안은 벽난로 불빛이 주는 따뜻함 속에서 한결 포근했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세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고 시선은 잠든 늑대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훈은 반대편 의자에 앉아 말이 없었다. 그는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생각은 그보다 훨씬 멀리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구조팀이 도착해요. 세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전문 차량이 오면 늑대들을 센터로 이송할 거예요.
그곳에서 재활 치료를 마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죠. 지호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맞는 절차라는 걸 알고 있었다. 늑대들에게 더 좋은 환경, 더 안전한 회복. 그렇다.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센터에 가면 잘 적응할까요? 지훈이 낮게 물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야생은 그들의 본능이에요. 지금 이곳은 임시 피난처일 뿐이죠. 당신은 정말 훌륭하게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을 계속 곁에 두는 건 오히려 자연을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어요. 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을 붙잡을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게 익숙해져 버렸을 뿐. 그 말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들은 순간 세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지훈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예전 군 수의관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과 단절했다는 이야기. 그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그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그 사연을 전하고 있었다. 어쩌면 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구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늑대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에게 순결을 되찾아 주었고 침묵 속에서 다시 세상을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약했고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하늘은 조금은 열려 있었다. 세진은 무전기로 구조팀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지호는 말없이 준비를 도왔다. 그는 낡은 담요 몇 장을 꺼내 상자에 깔고 장작불을 다시 피워 늑대들이 마지막으로 따뜻함을 느끼도록 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늑대들에게 다가가 앉았다. 작은 늑대는 고개를 들고 희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큰 늑대는 뒤따라 다가와 그의 손에 코를 살짝 비볐다. 그 순간 지호는 깨달았다. 이것은 야생과 인간 사이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두 외로운 존재들이 서로를 선택한 시간이었다. 잘 가라, 지호는 속삭였다.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혹시 또 겨울이 너무 혹독하거든 이 문은 언제든 열려 있을 거야. 안으로 들어가셔야 할 겁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3시간이 흐른 뒤 숲속 고요를 깨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구조 차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훈은 오두막 앞에 서서 눈으로 덮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부터 내리던 눈은 그쳤고 바람도 한결 잦아들었다. 마치 자연도 마지막 작별을 위해 조용히 숨을 죽인 듯했다. 하얀색 구조 차량이 눈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차량에는 백두산 야생동물보호센터의 로고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고 2명의 구조대원이 함께 내렸다. 한 명은 은빛 머리카락을 지닌 노련한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고 민첩해 보이는 여성 대원이었다. 세진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냈다. 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난로는 여전히 따뜻했고 2마리 늑대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큰 늑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훈을 바라보았다. 낯선 기색이 없지 않았지만 경계보다는 무언의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큰 늑대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더니 코끝으로 살짝 그의 손바닥을 건드렸다. 그는 속삭였다. 잘 가라. 여기서 널 기다려준 따뜻함. 기억해줘.
작은 늑대도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몇 걸음을 내딛었고 큰 늑대가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구조대원들이 가져온 부드러운 천이 깔린 우리의 늑대들을 천천히 유도했다. 놀랍게도 두 늑대는 단 한 번도 발톱을 세우거나 포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떠나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문이 닫히고 차량에 실리는 동안에도 큰 늑대는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깊고 맑았다. 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세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든 방문하세요. 회복 경과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야생으로 돌아가는 날 꼭 함께 해주세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올 수 없었다. 차량이 천천히 눈길을 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바퀴 자국만이 그들의 흔적을 남긴 채 하얀 숲속으로 멀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오두막과 지훈 혼자였다. 벽난로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벽난로 앞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남기고 간 따뜻한 숨결이 깃든 고요였다. 3시간이 흐른 뒤 숲속 고요를 깨는 엔진 소리가 들렸다. 구조 차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지호는 오두막 앞에 서서 눈으로 덮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벽부터 내리던 눈은 그쳤고 바람도 한결 잦아들었다. 마치 자연도 마지막 작별을 위해 조용히 숨을 죽인 듯했다. 하얀색 구조 차량이 눈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차량에는 백두산 야생동물보호센터의 로고가 선명히 새겨져 있었고 2명의 구조대원이 함께 내렸다. 한 명은 은빛 머리카락을 지닌 노련한 중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젊고 민첩해 보이는 여성 대원이었다. 세진은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냈다. 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벽난로는 여전히 따뜻했고 2마리 늑대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듯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큰 늑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훈을 바라보았다. 낯선 기색이 없지 않았지만 경계보다는 무언의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큰 늑대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더니 코끝으로 살짝 그의 손바닥을 건드렸다. 그는 속삭였다. 잘 가라. 여기서 널 기다려준 따뜻함. 기억해줘. 작은 늑대도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몇 걸음을 내딛었고 큰 늑대가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구조대원들이 가져온 부드러운 천이 깔린 우리의 늑대들을 천천히 유도했다. 놀랍게도 두 늑대는 단 한 번도 발톱을 세우거나 포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떠나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문이 닫히고 차량에 실리는 동안에도 큰 늑대는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은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깊고 맑았다. 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세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제든 방문하세요. 회복 경과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들이 야생으로 돌아가는 날 꼭 함께 해주세요.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올 수 없었다. 차량이 천천히 눈길을 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바퀴 자국만이 그들의 흔적을 남긴 채 하얀 숲속으로 멀어졌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오두막과 지훈 혼자였다. 벽난로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벽난로 앞은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고요는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남기고 간 따뜻한 숨결이 깃든 고요였다.